안녕하십니까, 호치민입니다. 어제 라이브 저는 나름 재밌게 했습니다. 아주 저녁 시간 라이브 하면은 알차게 보네요. 어제 라이브 끝나고 와, 이번 주는 뭘 하지 싶은 거예요. 딱히 떠오르는 건 없어가지고 제가 어제 라이브 하면서 말씀드렸던 루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지금 이제 아는 누나네 카페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카페 가서 루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요거 나름 알차고 재밌습니다. 이거는 차로 가시는 분들도 대부분의 나라가 바이크와 차에 대한 정책이 비슷하단 말이죠. 차로 가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테니까 차로 간다고 나가지 마시고 같이 보는 걸로 해요. 아우, 덥다. 3월이 되면은 확실히 이 호치민은 날씨가 슬슬 더워지기 시작해요. 3월부터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커피 바이티야, 브라우니 바이티야, 타투 바이티야 이런 것도 팔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런 거 팔고 있으니까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샌드위치까지 와인 드시면서 간단하게 이런 것도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의자도 생각보다 편합니다. 구석구석 공간이 괜찮은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편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브라우니가 되게 맛있거든요. 브라우니 드시기에는 괜찮을 거예요. 여기 안쪽에는 물건 파는 데도 있어요. 이런 데 와가지고 세컨핸드 물건 같은 것도 좀 이렇게 구경하고 괜찮은 거 있으면 사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공간도 있고요. 여기 뭐 선풍기 틀어놓고 앉아있으면은 시원하거든요. 야외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편안하게 쉬기에는 참 좋은 공간입니다. 이제 루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선 뭐 제가 북유럽으로 간 이유는 북유럽을 보고 싶은 게 좀 있었어요. 우선 그 노드캅을 진짜 가보고 싶었고 핀란드도 좀 궁금하긴 했고요, 사실. 근데 핀란드는 사실 제가 궁금했던 거에 비해서는 뭐 너무 별게 없긴 했어요. 노바니엠이 가보고 싶기도 했었고 진짜 가보고 싶었던 데는 결국엔 못 갔죠. 로프텐을 가보고 싶긴 했는데 거기는 못 갔고 스웨덴 뭐 그냥 좋은 기억이 전혀 없죠. 스웨덴은 제가. 또 한 가지 이유는 3월 25일에 출발해서 그렇죠. 6월 25일에 거의 딱 3개월 만에 카자흐스탄, 러시아 다 해서 3개월 여행하고 유럽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9월 25일에 쉥겐이 끝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이쪽으로 빠져서 쉥겐을 아웃할 계획이었습니다. 여행 중간에 한번 얘기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쉥겐을 아웃을 하게 되면 터키 쪽으로 해서 이제 비쉥겐 국가기도 하고 하니까 그쪽으로 알바니아 이쪽으로 좀 천천히 여행하면서 터키까지 나머지 3개월을 더 여행을 할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여행을 하고 다시 발칸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알바니아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남부로 갈 생각이었어요. 겨울엔 아무래도 남부 이탈리아는 조금 따뜻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 원래 계획은 그렇게 해서 거기 돌고 그 다음에 스페인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넘어가서 스페인에서 끝내는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뒤쪽 걸 못했죠. 언젠가는 또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북유럽으로 가게 됐습니다. 루트는 이렇게 하면은 약 1년 정도의 계획이 나와요. 저는 뭐 10개월을 계획하긴 했는데 1월달 정도에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탈리아 남부 보고 뭐 스페인 가도 거기서 3개월까지 쓰진 않을 거잖아요. 이쪽에 아마 자료가 나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코스를 생각을 했다가 이 코스대로 여행을 못했지만 북유럽으로 간 이유는 이렇게였고요. 카자흐스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카자흐스탄을 들어가면서 원래 계획에서는 아스타나만 잠깐 보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카자흐스탄은 그렇게 기대치가 없어서 키르기즈스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요. 근데 키르기즈스탄에 가게 된 거는 진짜 너무 급하게 갑자기 정하게 됐고요. 몽골을 제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카자흐스탄도 그렇게까지 여행을 키르기즈스탄까지 여행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바이크 면장이 있기 때문에 2달이라는 기간 안에 거기까지 다 여행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이제 넘어지고 뭐 다치고 이래가지고 시간을 좀 쓴 게 있지만 그 시간들 다 해봐야 한 2주 될 거예요. 그거를 빼더라도 2달 안에는 좀 힘들어요. 뭐 물론 제가 하루 주행 거리를 그만큼 더 당기긴 했겠죠. 그걸 다 여행하려고 했다면은 좀 너무 타이트한 일정이라서 몽골을 비자런이라도 잠깐 하고 나오면은 확실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루트는 뭐 몽골 그 남쪽에 그 고비 알타이 쪽으로 해가지고 가면은 굳이 오프로드를 많이 타지 않더라도 잠깐씩 오프로드 경험하시면 되잖아요. 안 타더라도
온로드로 그 러시아로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울기 쪽으로 나오는 방법이 있고요. 뭐 몽골이 나는 그래도 좀 무섭다, 아니면은 별로 안 들어가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비자런을 하실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울란우드에서 울란바토르로 내려가는 그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직진을 했다가 러시아 알타이를 어차피 보시면 좋거든요. 그 코샤가치라는 동네 있어요. 그쪽까지 그냥 쭉 내려가시는 거예요. 러시아 알타이 구경할 겸 쭉 내려가서 그쪽 울기 쪽 국경으로 잠깐 들어가가지고 비자런 하셨다가 다시 나오면 되잖아요. 그걸로 다시 나와가지고 오토바이 면장이 리셋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다시 여유있게 알타이 구경하면서 올라가셨다가 카자흐스탄으로 빠지면 됩니다. 그게 사실 괜찮은 방법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제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면, 이 면장이라는 게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사실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저도 그 면장이라는 거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러시아를 입국하면서 오토바이가 비자를 발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차량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러시아에서 입국할 때 사람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만큼을 줘요. 그럼 우리가 2개월을 체류하잖아요. 그럼 2개월만큼을 준단 말이죠, 면장 기간을. 그러면 2개월 안에 바이크는 러시아를 떠나야 되는데, 몽골을 안 갈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카자흐스탄 국경을 넘을 때 사람의 여권엔 도장을 찍어줘요. 그러니까 사람의 비자는 거기서 리셋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은 관세 동맹국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서류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한테는 그 세 개 나라는 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타지키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을 나가면서 면장을 해결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본인들이 면장을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원본 서류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뭐 복사본을 저한테 주든 어쨌든 줘야 돼요. 서류를 처리를 한 걸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 서류를 러시아 세관 쪽으로 보내줘야겠죠. 근데 그 업무가 처리가 누락돼 버리면은 저한테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도장을 찍어서 그냥 지금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서류를 가져가 버린대요. 그럼 그거를 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세관으로 바로 나가는 거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세관 처리해 주시는 GBM 권호성 대표님의 그 이야기를 빌면 별로 추천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몽골로 나가면서 면장을 한번 리셋을 하는 게 베스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여기까지가 이제 면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뭐 중앙아시아까지 여행을 하시면서 이 면장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면장을 신규로 발급 받으실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자흐스탄 친구들이 국경에서 3일을 제가 같이 그 친구들하고 먹고 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좀 도와줘가지고 면장 신규 발급 받을 때 카자흐스탄 내 친구 있어가지고 거기서 난 좀 오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1년짜리를 발급을 해줬어요. 키르기즈스탄도 갔다 오고 뭐하고 하면서 난 좀 더 오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애들이 해줘가지고 그래서 1년짜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울기 쪽 세관에서 얘기를 잘하면 1년짜리까지 면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넘어가시면서 로밍을 안 해가시면 핸드폰 쓰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 국경을 넘어가면은 몽골 유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유심을 미리 잘 이렇게 충전을 해서 가지고 계시던가, 이런 분들이야 뭐 쓰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핸드폰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뭐 AI 번역기로 미리 이런 이야기들을 준비해 가시든가 해가지고 얘기를 잘 하면은 면장 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즈스탄을 조금 마음 편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러시아에 들어가셔서까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여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루트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 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가고 싶은 나라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가시면서 누구나 계획했던 것보다 못 가게 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가게 되는 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 사실 그 재미인 것 같아요.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 재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재밌게 여행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보험을 우리가 러시아에서 2달짜리 보험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몽골 들어갈 때 보험을 한번 드는데 그거는 뭐 얼마 안 해요. 뭐 9,000원만가 들었을 거예요. 그거 그냥 하면 되고, 차는 좀 더 비싸겠죠. 근데 별로 안 비쌀 거예요, 그래봐요. 그게 그리고 크게 통용이 되는 보험도 아니에요. 큰 의미 없으니까 드시고, 카자흐스탄에 넘어가면은 거기서 보험을 또 들어야 돼요. 그리고 키르기즈스탄 국경에서도 원래 드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들어간 데선 보험 사무실도 없었고,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뭐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카라콜 쪽으로 넘어가는 국경이 그냥 컨테이너 박스 2개 놓고 앞뒤로 쓰는 약간 이런 개념의 국경이라서 뭐 보험에 대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근데
카자흐스탄 들어올 때는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거기까지는 뭐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저는 카자흐스탄 들어올 때가 제가 공휴일이었어요.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보험 사무실이 문을 닫아가지고 저는 시내에 와서 보험을 가입했어요. 시내 보험 사무실에서 했었고, 다시 러시아에 나갔을 때 처음 블라디보스톡에서 가입한 보험이 끝난 상태라서 보험 사무실에 가서 나는 다시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저씨가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신규로 가입한 보험 증서를 보더니 너 이거 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왜 쓸 수 있어요? 나 카자흐스탄에서 한 건데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저씨가 아니 이거 날짜 남아있으면 러시아에서까지 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보험 사무실에 있는 아저씨가 된다고 하니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그냥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보험 사무실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 보통 국경 바로 앞에 사무실이 없으면 조금 지나가면 대부분 보험 사무실이 하나쯤 있습니다. 미리 구글맵에 찍어 놓으셨다가 들려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유럽에 넘어올 때, 제가 알기로 조지아 넘어갈 때는 무조건 보험을 다 나라마다 조지아, 터키 하나하나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험을. 에스토니아 들어갈 때는 EU 전체 통합 그 그린카드를 안 해도 돼요. 이거에 대한 이슈가 진짜 많은데 해야 된다 아니다라는 그 갑론을박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세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날 나오면서 세관 직원한테 보험 사무실이 어디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도 보험 사무실이 아마 문을 안 연 날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갖고 너 보험 필요해?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또 다른 그 자동차로 가신 영재하서형 커플은 보험을 한국 보험도 필요하고 뭐 그 현지 보험도 필요하고 막 좀 까다롭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건 또 다르네 싶어가지고, 차랑 오토바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럽은 차랑 오토바이도 구분해서 적용하는 법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코랑 슬로바키아의 경우에는 오토바이는 고속도로가 무료인데 차는 비넷을 사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룰이 적용이 다르게 되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근데 에스토니아 국경에 입국할 때는 제가 그린카드에 대해서 물어봤고 필수가 아니고 안 해도 된다라고 국경 직원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세관에서.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근데도 내가 나는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마지막에 이제 그 바이크를 보낼 때 보험 서류를 요구하긴 해요. 근데 저는 한국 보험 서류를 내고 되게 하긴 했는데, 한국에서 보험을 해지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보험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국경에서라도 보험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뭐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국경에다 물어보고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면 그냥 갔고요. 그리고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가입을 했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됐을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뭐 아마 저녁에 라이브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만약에 라이브를 못할 상황이 되면은 라이브를 못합니다라고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한 7시에서 8시 정도 사이에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베트남 시간으로 5시, 6시 정도 저녁 먹을 때쯤에 아마 보통 제가 시작을 할 계획이거든요. 앞으로 일요일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라이브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게 한번 나눠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라이브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지난주 라이브 어제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 여행에 대한 이야기 말고 그냥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도 물어보셔도 되고요. 제 일상에 대한 이야기 하셔도 되고, 제가 뭐 아는 누나가 있는데 아직 시집을 못 갔습니다. 뭐 소개 좀 받아보실랍니까? 뭐 이런 얘기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뭐든 다 열려 있으니까 라이브 때 또 많이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일요일 저녁 보내면 좋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썰취미인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그리고 썰취미인은 아마 에피소드 6 정도까지 하면은 이 썰도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제가 할 말 떨어지면은. 썰취미인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